자, 이제 교재로요. 335페이지 올까요? 335페이지 제5절. 자, 법 이름 좀 읽어봅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찾았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얘는 좀 줄여서 약칭, 공식 약칭이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더 줄여서 말할 때 이제 부실법이라 그러고요. 자, 거기도 씁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옆에다가 또 씁시다. 두 자 쓸 거예요. 쉽다. 네, 쓰세요. 쉽다. 얘도 쉬워요. 자, 그럼 부동산 실명법은 무엇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걸까요? 자, 이거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엇을 규율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인 겁니다. 자, 그럼 요 뜻풀이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럼 명의신탁은 뭐예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냥 그 뜻풀이를 하면 돼요. 모든 건 다 뜻풀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5월달, 7월달에 공부 처음 시작하러 오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앉죠.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진짜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는 처음 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도 잘하고 그다음에 OX 문제 내는 거 다 거의 대부분 맞추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진짜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루에 얼만큼 많이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잘하냐고. 자기는 그렇게 할 자신 없는데 그럼 이제 얘기는 해주죠. 그 사람들이 대답만 잘한다고. 대답만 잘하고 아직 문제를 못 푼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미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온 사람이 갑자기 확 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잘해. 그 정도 되면 5월달, 7월달 정도 되면 이제 1차 점수는 거의 하늘을 찌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 용어 같은 걸 많이 물어보죠. 용어 같은 거. 저기요. 명의신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시끄러워요. 이러지 마시고 그 용어로 설명해 주면 돼요. 명의신탁은 명의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명의신탁 이렇게 돼요. 명의를 믿고 맡기는 거.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진짜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는데 공부상으로, 장부상으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소유는 자기인데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걸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명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 자, 그러면 갑이 진짜 건물 소유자예요. 그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불편한 사정이 있어서 을과 너 앞으로 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자라고 둘이 약정을 맺은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진짜 소유자는 갑. 그런데 소유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을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인데 소유권 등기만 다른 사람 을 앞으로 해두는 걸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이름 뭘까요? 명의신탁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믿고 부탁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신탁자라고 그래요. 믿고 부탁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 너 앞으로 좀 등기를 좀 해두자라고 부탁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탁자. 을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수탁자. 수탁자는 뭘까요? 부탁을 받아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왜 명의신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일단 세금 안 내려고,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하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경우 명의신탁 하는 경우 있을까요?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강제 집행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 해둘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냐면 공직선거 같은 거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재산 공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 공개 같은 걸 꺼리할 때 법령상의 제한 같은 걸 회피하고자 할 때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이 좋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다만 이때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도 적용 제외라는 게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적용 제외. 적용 제외.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 실명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양가로 2번을 볼까요? 자, 336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의 경우에는 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적용 제외라 그래. 적용 제외. 그러니까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외울까요? 이게 양가 상신이에요. 양가 상신입니다. 양가 상신. 자, 그럼 양은 뭐죠? 양도 담보. 그다음 가등기 담보. 그다음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 그 신탁법의 신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신탁법의 신 동그라미 하고 그냥 신탁법상의 신탁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면 되겠어요. 그럼 칠판 올까요? 자, 원래 부동산 실명법은 무엇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다.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이라도 아예 이 법 자체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죠? 양도 담보했을 때, 그다음 가등기 담보했을 때, 상호 명의신탁을 했을 때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했을 때는 아예 부동산 실명법 자체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적용 특례라고 되어 있죠. 적용 특례 찾았어요? 자, 양가로 3번 적용 특례. 자, 거기 읽어보세요. 총 몇 가지가 특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특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몇 가지죠? 3가지죠. 3가지. 자, 첫 번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그러니까 종중 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중 임야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시탁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탈법한 목적이 없을 때는 유효하게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첫 번째가 종중이에요. 종중.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이 진짜는 남편이 소유자인데 뭐 차앞으로 명의시탁을 해뒀다는 겁니다. 이것도 탈법한 목적이 없을 때에는 유효하게 봐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시탁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거 탈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게 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상의 특례에 해당되는 게 3가지인데요. 그게 종종배, 종종배.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종종배. 자, 종 뭐죠? 종중, 그다음 종교단체, 그다음 배우자. 자, 이 3가지는 적용 특례라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봐봐요. 이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명의시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 명의로 명의시탁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 앞으로 명의시탁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 특례라는 말로 여러분 그 주로 자주 들어본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병역 특례라는 거 있죠. 병역 특례. 그뭐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 올림픽 같은 거 나가서 금메달 같은 거 따면 군대 면제시켜 주잖아요. 그 걔네들 원래 군대 가야 될 애들이에요? 안 가도 되는 애들이에요? 가야 될 애들이죠. 그러니까 병역법에 적용을 받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역법에 적용을 받는 애들인데 국위를 선양했으니까 그 특별한 예비를 인정해서 군대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특례인 거예요. 그 특례는 원래 법이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중, 그다음에 종교단체, 배우자 간 명의시탁의 경우에도 이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데 탈법한 목적이 없을 때는 특별한 예비를 인정해서 유효하게 봐주겠다는 겁니다. 뒤에 봐봐요. 맨 뒤에 가시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의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으면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예요. 그다음 등기도 역시 무효예요. 다 무효로 다루고 있는데 얘네들도 원래는 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원래 무효인데 뭐가 없으면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뭐가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원래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어서 원래는 다 무효인데 뭐가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이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서 유효하게 파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1번 양도담보, 2번 가등의 담보, 3번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 4번 신탁법상의 신탁, 그 다음 5번 배우자가 명의신탁. 그럼 답은 뭘 골라야 돼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이걸 골라야 되죠. 얘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 실명법 자체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건 적용 제외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탈법한 목적이 없을 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건 뭐라고 한다? 적용 특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배우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배우자. 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게 봐주는 건 맞는데 이때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말한다?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법률상 배우자만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사실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나 사실혼 해본 적 있다, 없다? 사실혼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실혼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안 들까요? 사실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내가 따지진 않을 테니까 사실은 해본 적 있다, 없다. 이러면 다 손들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손들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동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동거? 동거는 뭐예요? 동거. 그 말 그대로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 없이. 이게 중요해요. 동거는 뭐 없이.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 동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혼은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고 그다음 뭐만 되지 않은 거. 같이 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걸 사실혼이라 그래요. 그다음 법률혼. 법률혼은 부부로서의 실체 이씨 같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까지 된 거? 혼인신고까지 된 걸 법률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한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을도 이제 결혼하자. 그래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 거죠. 둘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물론 중요분의 착오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혼인에 관해서 의사표시 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혼인신고를 해요. 좀 이따가 해요. 좀 이따 하죠. 좀 이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보고? 그게 아니고 바쁘니까 그런 거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무슨 생각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로 그랬으면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살아보고 또 결판 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제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치르고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곧바로 이제 혼인 신고를 못 하고 뭐 직장 다니고 이러느라고 뭐 한 달간 또는 뭐 2달간 이렇게 바빠서 그 혼인 신고를 하러 갈 시간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걸 그걸 사실혼이라 그래요. 그게 사실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실체는 있는데 뭐만 되지 않은 거,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걸 사실혼이라 그래요. 그랬다가 혼인 신고까지 되면 사실혼이다가 뭐로 되는 거예요? 법률혼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혼 전에 사실혼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라고 말할 때 손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법률혼 전에 뭐가 있으니까 사실혼이 있으니까. 여러분 손 안 든 그 사실혼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 배우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첩을 얻어가지고 살림 차리고 이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고 그게 우리가 맨날 배웠던 백삼조예요.
반사회적 법률이에요. 그런 중론적 사실론을 한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사실론은 해본 적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전에 사실론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요 배우자 명의로 명의시탁을 해뒀어요? 그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럼 이때 말하는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만 말한다? 아니면 사실론 배우자도 포함된다? 안 돼요. 그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면 명의시탁이 그 악용되는 걸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나의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도 나의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 나의 사실혼 배우자, 5천만이 나의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럼 특례가 적용돼 버리면 명의신탁이 탈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례 이렇게 돼 있죠. 특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특례는 넓게 해석해야 된다. 좁게 해석해야 된다. 좁게. 그래서 그 배우자 밑에다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말하는 배우자는 무슨 배우자를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 무슨 배우자를 말한다고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적용 특례되는 거 이거 빼버리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데 이건 모든 부동산 물건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물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수탁자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놨다, 수탁자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놨다, 그다음 수탁자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이런 경우도 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적용되는 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이지만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부동산 물건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세요. 오른쪽에 오시면 점 2번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거기를 별표하시고요. 자, 먼저 부동산 실명법 4조인데 조문의 숫자는 필요 없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라고 해서 먼저 4조 1항을 갑시다. 4조 1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약정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무효 동그라미 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에 봐봐요. 2항.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등기 무효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등기 무효. 자, 그러면 4조 1항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등기 유효 무효? 무효. 자, 뭐도 무효고 뭐도 무효예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는 겁니다. 뭐도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자, 그다음에 그 단서 내용 있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찾았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표현이 좀 어렵게 돼 있죠. 자, 밑줄 한번 해봐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것까지 밑줄하시고 거기다 씁시다. 이건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라는 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자, 본인이 쓴 거 읽어봅시다. 본인이 쓴 거 또박또박 읽어보겠어요. 시작.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자, 그 다음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뭘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씁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밑줄 하시고요.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은 유효 이렇게 쓰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은 유효.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은 유효 썼어요. 자, 결국 정리를 해서 외우면 쓴 거 연결해서 한번 해봐요. 무슨 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갑시다.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선의의 제3자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제3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앞에 선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로 우리가 뭘 배웠죠? 107조 비진의 표시의 경우에 비유 RR 무선. 그 다음 108조 통정의 표시죠. 통정무선
109조 차고죠. 내중착 중무선. 그다음 사기강목 110조죠. 사강취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각각 무효 또는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에는 무효로서 그냥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밑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선의, 악의, 불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선의, 악의, 불문. 자, 그럼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다 보호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봐봐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4조 내용이 먼저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다음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유효, 무효, 무효.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7번 이제 봅시다. 외울 수 있겠어요? 뭐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7번. 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등기, 무효. 그다음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된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무효. 그런데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7번 봅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건물의 소유자인데 지금 을 앞으로 너 앞으로 좀 소유권 등기를 해두자라고 둘이 약정을 맺은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명의를 믿고 부탁한 갑의 이름 뭐죠? 신탁자. 그다음에 그 부탁을 받아준 을은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근데 그 밑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자가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그으면 돼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이때 그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등기부를 열어보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을이잖아요. 왜 신탁자가 왜 신탁자? 아니지. 그러니까 갑이 진짜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너 앞으로 좀 등기를 좀 해두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을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에요. 근데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예요. 그 무효는 뜻이 뭐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이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그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한다. 신탁자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다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 신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지금 소유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이때 갑은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소유자다라는 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자다라는 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하실 건 을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을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을 갑이 해지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또는 말소 등기를 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라는 게 해지는 뜻이 뭐죠? 해지 일응이 아니죠. 해지는 일시적 계약은 또 왜 나와요?
저 뒤로 쓰러지는 거 보실래 그래요? 오늘 작정하고 오셨군요, 완전.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게 이게 해지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 임차인이 차임 2달 안 줬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 그러니까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라는 표현을 쓰려면 계약이 완전 유효해야 돼요. 완전 유효한 계약이라야만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명의시타 약정 자체가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이 약정을 해지하고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약정이 뭐니까? 무효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거가 말소 등기 이전 등기가 되는 건 맞는데 근거가 내가 소유자다라는 게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권은 초원권도 물권법 할 때 배웠는데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나한테 돌려줘, 반환해줘. 그다음 방해를 제거해. 그다음 방해를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물권은 초원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뭐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뭐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좋은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걸 기회를 이용해서 에라 모르겠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자 이렇게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 이 사람 이름 뭐죠? 제3자죠. 자 그러면 병은 선인 경우도 있고 악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 그럼 얘가 뭘 몰랐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걸 모르고 샀다. 이게 뭐죠? 선의. 그다음 악인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죠.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걸 모르고 샀다. 이게 뭐죠? 선의. 그다음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 샀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악의. 그러면 제 무효를 주장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을한테 믿고 소유권 등기를 해놨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걸 주장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죠. 그럼 갑은 을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라는 걸 주장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선인 경우도 있고 악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조 사망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되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어요. 그럼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겁니다. 대신 매매 대금은 누구한테 줄까요? 병이 을한테 주는 거죠.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럼 을은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죠. 왜냐하면 요 수탁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으니까 신탁자 갑에게 있으니까 을은 자기 건물을 판 거다. 남의 건물을 판 거다.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팔고 자기가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물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은 병이 가지고 가는 거고 갑은 을을 상대로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자가 명의신탁인 거예요. 자, 이 법률 강의를 정리할 때 써먹었던 내용이 세 가지죠. 다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두 번째 등기 무효. 그다음 세 번째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A가 건물의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요 사람이 이제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A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불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을 너 앞으로 좀 소유권 등기를 좀 해두자. 이렇게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예요. 내용 아시겠죠? 그럼 누가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갑이 을한테 부탁한 거죠.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믿고 부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신탁자가 되고 이름 똑바로 붙이면 이제 법률관계 절반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뭐죠? 이 사람은 수탁자. 자, 그러면 요 갑이 A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 을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럼 등기가 어떻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둔 상태니까 너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겠죠. 그럼 소유권 등기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A에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무슨 명의신탁이라고요? 등기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름을 왜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신탁. 여기는 그냥 이자간 명의신탁으로 이름 붙인 이유가 그냥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붙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등기 명의신탁으로 이름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이다.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이다. 그래서 무슨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자,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이다 라고 해서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약정 무효니까 찍 그으면 돼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두 번째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등기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이죠. 근데 을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건 맞는데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그다음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되돌아갈까요? 원래 소유자가 누구예요? A니까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이어서 소유권은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원 소유자. 그 다음에 요 갑하고 A가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갑하고 A가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왜 유효인 거예요? 무효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무효라고 한 적이 웃지 마세요. 묶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뭐가 무효예요? 약정 무효. 그다음 등기 무효. 이것만 무효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효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무효니까 요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하나 맞추셔야 돼요. 그럼 신탁자는 을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A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은 을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A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다시 갑은 을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A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왜 X예요? 이게 이 사람 이제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 매도인이고 이 사람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지가 준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해제가 되었을 때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약 자체가 완전 무함으로 유효함으로 갑은 A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한테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소유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는 거 맞죠? 그 을을 상대로 을로는 직접 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이 일단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소유자 A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요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되는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취득해 올 수는 있어요. 이 대위라는 게 채권자 대위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채권자 대위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은 갑은 A에게 권리가 있고 그 다음 A는 을에게 권리가 있을 때 A의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게 이게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다시 갑은 A에게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A는 을에게 뭐가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 누구의 권리를 A의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게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는 얘한테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얘는 얘한테 뭐가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 얘의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그럼 갑은 A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자, 이 사람 A한테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A는 갑에게 갑은 A에게 소유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A는 을에게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권리 있을까요? 자, 아까 소유권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간다 그랬죠. 그럼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갑은 A한테 권리가 있다 없다? 있고 A도 을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니까 누구의 권리를? A의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갑은 을을 상대로 이때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안 돼요. 누구의 권리를 지가 대신 행사하는 거죠? A의 권리를 자기가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을을 상대로 을로는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상대로 다시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걸 순차적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청구? 순차적 청구.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 청구하는 걸 순차적 청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는 있는데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되고 되는 방법은 뭐다? 대위 A의 권리를 갑이 뭐하는 방법뿐이다. 대위 행사하는 방법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수탁자 을이 또 에라 모르겠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또 팔아치워 버렸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수탁자를 상대로 수탁자가 병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선인 경우도 있고 악인 경우도 있죠. 아까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했으니까 수탁자가 목적으로 팔아치워 버리면 병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 명의신탁은 뜻이 뭐예요? 등기 명의신탁은 뭐가 등기 명의신탁인 거예요? 일단 요건 말해야 돼요.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 그 말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누가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가 바로 뭐다? 이게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눈 뜨고. 자 그림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A가 건물의 소유자예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A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등기 명의신탁은 요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 A를 만나서 직접 지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갑은 절대 계약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네가 직접 A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라 일체 권한을 을에게 다 위임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A와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너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거라. 이렇게 갑하고 을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까지 맺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자금도 누가 누구한테 줄 거야? 갑이 을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A를 만나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너 앞으로 등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들고 을이란 사람이 A를 만나서 지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를 요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죠. 그럼 요 사람 이름 뭘까요? 너 앞으로 좀 등기를 좀 해두자. 믿고 부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름 뭐죠? 신탁자.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자, 이렇게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 계약 명의신탁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거예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한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누가?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러면 이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하고 안 하고 이게 차이죠.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요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다음에 요 계약 명의신탁은 요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구별 되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막바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는 뭐다? 등기 명의신탁. 그다음 신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고 수탁자가 직접 부동산 소유자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무슨 명의신탁이다? 계약 명의신탁. 그럼 이때 요 A라는 사람은 누구랑 계약 체결하는 거죠? 을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매도인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고 알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악이에요. 이때는 요거하고 똑같이 돼요. 뭐하고 똑같이 된다?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악이에요. 그럼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되돌아갈까요? 원래 소유자인 A에게 소유권을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뭐와 똑같아진다?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도 무효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어서 소유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인 A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시험은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매도인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체결한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다시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뭐예요? 선인 경우에 이 갑하고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 이거 유효하게 찍으면 안 돼요. 아까 쓴 거 한번 봐봐요. 쓴 거 4조예요. 4조. 자, 4조 2항 단서 내용으로 여러분 손으로 쓴 거 있죠. 자,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겠어요. 그때 뭘 썼죠?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뭘 썼어요?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뭐가 유효하다고 돼 있어요?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은 계속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면 일부 무효 법리라고 해서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 원칙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 전부 무효. 그래서 위임 계약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러면 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유효 무효? 얘는 유효예요. 그다음에 A하고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계약의 효력 유효 무효? 얘도 유효예요. 왜 유효해요? 무효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아까 뭐가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등기 이런 건 무효가 되는데 요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A하고 의뢰 체결한 이 매매 계약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그다음 등기도 유효하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올해 몇 년도죠? 2010 몇 년도예요? 8년이에요? 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건 오늘 알겠네. 저는 진짜 연도 잘 몰라요. 연도를 잘 모르고 이제 이번 시험은 이제 30회다 이런 거 알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대방 가는 날, 오늘은 뭐 종로 가는 날 이런 거 말고 요일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2018년 12월 25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계약 명의신탁인데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매매 계약 유효하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있죠. 대신 약정이 무효면 위임 계약도 같이 무효가 되니까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내가 너한테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반환 청구 이름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면 요 2018년 12월 25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분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분들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한테 뭐 주죠? 매수 자금 주죠. 매수 자금. 부동산 살 돈을 주니까 이때 가분들에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이거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분들한테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남은 게 수탁자 우리 목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 이 사람 이름 뭐죠?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제3자죠. 그럼 이때 요 제3자 병은 선인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선의약에 불문하고 보호된다. 여기 똑같아요. 선의약에 불문하고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병은 선의약에 불문하고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따져보세요.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뭐라 그래요? 이자가 명의신탁. 그다음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가 무슨 명의신탁이다. 등기 명의신탁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요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무슨 명의신탁이다. 계약 명의신탁. 자, 그러면 이자가 명의신탁, 그다음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의 공통적인 사항은 뭐예요? 공통점. 두 개를 골라야 돼요. 두 개. 약정은 모두 무효. 그러니까 이자가 명의신탁이든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간에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건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또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때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각각 제3자는 다 선의약에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점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형태별로 법률 관계를 파악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역시 요거죠. 이거 가지고 다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 이 내용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먼저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요. 이자가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있었죠. 소유권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탁자에게 있는 거고.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소유자. 원소유자. 그다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에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다.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수탁자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귀속 관계를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다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 이거 가지고 소유권 귀속 관계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외웁시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명의신탁, 그다음 등기 명의신탁, 그다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되겠어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탁자, 원소유자,
수탁자. 오늘 집에 가실 때 이걸 외우면서 가세요. 이자가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신탁자, 원소유자, 수탁자. 다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탁자, 원소유자, 수탁자. 자,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